자, 동아리 활동 하면은 학생들이 1학년 때 들어갈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아리 모들까잖아요. 이게 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동아리 활동도 최근의 추세대로라면 그렇게 예전만큼 많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의 영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자율 동아리가 어쨌든 축소된 거죠. 공식 동아리라고 불리는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또 학교가 동아리들이 아주 다양한 학교들, 저게 서울에 있는 서울고등학교처럼 동아리가 엄청나게 많고, 이런 학교를 제가 상담하면서 놀랬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동아리가 있으면 좋은데, 학교들마다 왜 학생들의 진로나 흥미가 다양해지고 좀 세분화되잖아요. 그럼 세분화된 그만큼의 동아리들이 있느냐?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사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만드는 자율 동아리들이 많았는데, 자, 이 자율 동아리가 되게 축소되고 이제 고1부터는 없어지잖아요. 반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 중에 자율 동아리라고 불리는 것들은 대학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자율 동아리가 축소되면서 동아리 활동이 좀 약해진 게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자소서를 통해서 많이 구현이 돼요.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서 쓰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의 다양한 면들은 그 동아리란의 특기사항에 기재되는 것도 동아리 선생님이 기재하시거든요. 동아리는. 그런데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자소서에서 많이 이게 구현이 되고 잘 썼죠, 학생들이. 그래서 자소서 2번, 지금 1번으로 바뀌었죠, 올해부터는. 작년까지 2번이었고 올해 1번은 자소서에서 동아리 활동이 꼭 하나 이상은 들어갔거든요. 자, 근데 이게 고1부터 자소서가 폐지된단 말이죠. 여러 가지의 이런 흐름들, 이런 조류의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동아리 활동 역시 그렇게 예전만큼의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다 쳐도 학교에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배울 거나 얻을 게 있긴 합니다. 학생들도. 어쨌든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 또는 어떤 공간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 그리고 자기가 대인관계나 이런 측면, 그리고 자연과학 동아리나 과학 동아리 같은 경우 실험을 하면서나 각종 어떤 랩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 그리고 인문 관련 동아리는 토론이라든가 어쨌든 방송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쪽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얻는 게 있을 테니까요. 동아리 활동이 반드시 대학을 가기 위한 요소로만 작용된다 그러면 약간 서글프겠죠. 자, 전공 적합성과 인성 관련 핵심 활동이 될 수 있다. 인성은 왜 나왔냐 그러면 동아리 활동하면서 혼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협동이나 경쟁 같은 것들을 느끼고 심할 땐 갈등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있겠죠.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단순히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다닌다기보다 다양한 걸 배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축소와 배제 경향이 가속화될 거다. 자, 그러면서 약간씩 이게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죠. 동아리 활동에는 다양한 동아리가 있죠. 정규 교육과정 동아리 활동도 있고 자율동아리도 있고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근데 이게 다만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 학교가 장애승이나 청소년 단체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빠지고 이게 매년 해마다 달라지거든요. 창의적 체험 활동 자체 내에 있는 이런 규정들이 많이 달라진다. 특히 정규 교육 과정 내에 있는 것들로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동아리 활동, 경영 마케팅 동아리를 했네요. 어떤 학생인데. 자, 유명 운동화 브랜드와 관련된 자료조사를 통해 각 기업의 특성을 파악한 뒤에 스마트 분석을 진행하며, 자,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석력을 높였다. 이런 게 쭉 썼죠.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자, 영어 회화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좀 작년 3학년 학생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많죠. 근데 이게 사실상, 지금 3학년들은 단순하게 표시됐어요. 이렇게 길게 안 나옵니다. 자, 융합과학 실험부입니다. 모든 별 활동을 통해 조원들과 협동하며 시험을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인성 부분이 드러나 있죠.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여러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심화된 내용을 스스로 찾아보았으며 특히 동전도금 실험에 관심 있게 진행하였다. 금속의 산화 환원 반응, 화학에서 다루는 부분이죠.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굉장히 신기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뉴런 생명과학 연구소 동아리, 코딩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코딩과 관련된 독서 활동을 통해 그와 관련된 지식을 얻었고, 코딩을 통해서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기사를 통해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통해 첨단 의료기기 개발에 대해 부원들에게 설명하며 이 생명과학과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기술이 되네요. 자, 동아리 선택 기준 관련입니다.
전공과 연관된 동아리에 가입하는 게 아무래도 낫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요. 자,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에 가입할 수 없다면 전공을 이수할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동아리에 가입하자. 전공을 이수할 학업 역량. 보통 뭐 기계공학과나 뭐 전자전기공학과 관련 학생들이 수학물리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 생명과학 동아리든 아니면 뭐 다른 융합적인 동아리든 거기에 들어가서도 역량을 보일 수 있고, 만약 어떤 학생이 예를 들면 경제학과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경제학과 동아리라고 해서 반드시 뭐 경제학 동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수학 동아리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현상을 토론하는 동아리 들어가서도 뭐 충분한 역량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 가끔 보면 저도 이제 학생들 컨설팅 할 때 생활기록부 학생부 봤을 때 동아리가 상당히 형식적으로 쓰여져 있는 동아리도 많아요. 학생이 진짜 열심히 했다면 그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충 써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야 되겠죠. 상위권 대학일수록 전공 적합성보다는 학업 역량이 중시되는 편이고요. 동아리도. 그 다음에 중위권 대학일수록 전공 적합성을 중시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학생이 문과 쪽 인문계열 지원을 하면서 뭐 서울대 연구대 쪽에 있는 뭐 언론 관련 뭐 또는 미디어 관련 학과를 가려고 한다 그럴 때 반드시 뭐 교직 편집부라든가 방송반을 들어가지 않아도 학생이 충분히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동아리에서 학업적인 부분이나 학생의 그 사고력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활동들을 부각시킬 수 있다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아리 직책 관련. 뭐 2학년 때 동아리 부장 맡았냐, 뭐 부회장 맡았냐, 동아리 기장이냐, 부기장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상 뭐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면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학생의 주도성이 더 부각되는 게 중요하고요. 각자 역할에서 최선을 다한 것들을 잘 기술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 동아리 명칭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아리 명칭도 잘 지으면 좋다는데, 문제는 동아리 명칭은 멋있는데 활동이 미진한 것보단 명칭은 뭐 소박한데 그 뭐냐 퉁명스럽고 약간 재미없는데 활동을 많이 한 게 후자 쪽에 더 중요하겠죠. 야, 동아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로 부각되는 것들 잘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동기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써야 돼요. 동아리 선생님이 이걸 작성하라고 자기 평가서를 주거든요. 거기에 동기, 어려움, 극복 과정, 결과 이런 것들, 나의 변화, 그다음 후속 활동 같은 것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다 기록을 해놓고 동아리 하면서 자기가 이 동아리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같은 걸 잘 기록하면 좋겠죠. 자,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본인의 관심 분야 및 전공의 관심과 이해 폭을 넓히고 전공 관련 활동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전공 관련 활동이 아니다 할지라도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대학의 진로나 또는 어쨌든 고등학교 내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동아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동아리 학생부 내 동아리란의 특기사항에 잘 기술이 되면 좋겠죠. 동아리 개수가 많아야 된다. 이제는 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개수와 상관없이 공식 동아리에서 철저히 열심히 활동하는 게 맞고, 자율 동아리는 사실 지금 3학년, 2학년들도 크게 약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1학년은 아예 반영이 안 되니까요. 동아리가 정말로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아리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이것만 목매고 동아리만 계속해서 그걸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동아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지 마세요. 학생의 역량이나 학생의 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게 좋아요.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 조원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라고 해서 활동을 미진하게 하는 것보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 결국 그걸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에 현재 1번 배우고 느낀 점을 지금 3학년과 2학년들은 쓰게 될 때 동아리에서 겪었던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아리가 뭐 상위권 대학에서는 전공 적합성도 보고 학업 역량도 보니까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그 정도의 학업 수준이 안 되고 나는 뭐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동아리에서 그 전공과 관련된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앞에 말했던 자율활동이든 동아리 활동이든 잘 기록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동아리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자기 평가서라든가 동아리 활동 기록서 갖고 와라 할 때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록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